이제 소단원 2를 갈 건데, 자, 소단원 2는, 자, 우주의 무거운 원소의 생성.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수소와 헬륨 위주로만 이야기했잖아, 맞지? 이제는 다른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별의 탄생과 진화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별의 진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 자, 가장 가까운 별은 누굽니까? 태양. 자, 태양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별의 진화 과정 들어봤을 건데, 별의 진화 과정 뭐뭐 있었죠? 뭐 주계열성도 있었고, 거성. 안 들어봤나요?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별의 탄생부터 볼게. 자, 별의 탄생은 기본적으로 물질들이 뭉쳐야지만 이 별을 만들 수 있는데, 자, 특히,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공간은 거의 진공 상태로 이야기를 하잖아, 맞지? 그렇지만 완벽한 진공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도 밀도는 아주 낮지만 물질들이 존재한다는 거지. 맞지? 그런데 특히 물질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먼지와 가스가 많아서 구름처럼 보인다 해서 뭐라 부르지? 원래 별의 집단은 성단이란 말이 있어. 근데 먼지, 가스가 많아가지고 구름처럼 보이는 걸 성운이랍니다. 운자가 무슨 운자? 구름운자. 자, 그래서 이런 성운이 있으면 이런 성운에서 물질들이 뭉쳐서 별이 만들게 되는 거야. 자, 성운 모습, 별들도 보이죠? 여기서 만들어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 성운들이 뭉치게 될 건데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운들이 뭉쳐야 되잖아, 맞지? 근데 기본적으로 이들은 지금 봐. 성운에서 알아서 뭉칠까? 아니지. 주변에서 밀어주는 애들이 좀 필요합니다. 원래는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 불렀지? 만유인력이라 그랬지? 근데 이 만유인력은 질량이 있으면 생기는 힘이니까 질량이 클수록 세진 것. 거리 가까워야 될까, 멀어야 될까? 가까워야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성운이 있으면 예를 들어 나중에 배우겠지만 큰 별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빵 터집니다. 이걸 뭐라 불렀지? 초신성 폭발. 그러면 옆에서 빵 터졌어. 그럼 애들이 성운 애들 막 한쪽으로 밀리겠지. 그러면 성운 안에 있는 입자끼리 거리가 가까워졌어. 그러면 만유인력 어떻게 되죠? 커지지. 그럼 서로 막 붙겠지. 그리고 붙으면 질량 커지겠죠? 질량 커지면 끌어당기는 힘이 어떻게 된다고? 세진다. 그럼 더 당기겠지. 그러면서 뭉치면서 별을 만들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정리해볼게. 자, 정리해보면 원시 별은, 최초의 별들은 성운이 중력 수축에서 만들어진다. 근데 여기서 성운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가스와 티끌 이런 애들이 특히 많이 모여있는 애들이다. 구름처럼 보인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력 수축 나와 있는데 중력이 여기서 수축된다 그 말이잖아, 맞지? 실제로 만유인력이나 중력이랑 같은 말인데 만유인력은 참고로 서로가 끌어당기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지금 지구나 나나 서로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서로를 끌어당기는 거야. 근데 한 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구라는 놈이 나를 끌어당긴다. 이거 중력이라 한다.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자, 얘를 지금 내가 탁 놔버리면 떨어지잖아. 자, 참고로 위치 에너지 기억납니까? 위치 에너지 식이 어떻게 됐죠? mgh. g는 중력 가속도. 일반적으로 9.8. 그 9.8 mh 이렇게 했잖아. 맞지? 자, 그러면 잡아. 어쨌거나 물체는 있기 때문에 질량은 있는 거야. 그럼 중요한 것은 위치 에너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h가 되는 거지. 높이가 되는 거지. 됐나? 그럼 어떤 기준점에 대해서 현재 기준선에 대해서 높이가 얼마인지. 근데 봐. 내가 이놈 놓을 거야. 그러면 높이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뭐가 감소한다?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 그런데 대신 자, 처음에 잡고 있으면 속력이 제로잖아. 그럼 점점 어떻게 되죠? 빨라지는 거지. 참고로 속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에너지? 운동 에너지. 높이가 감소하면서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겠지만 대신 속력이 빨라지면서 속력 에너지는 늘어나는 거지. 속력 에너지, 운동 에너지 식은? 운동 에너지 식은? 기억날걸? 거리? 속력? 운동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아니 몰라도 돼. 2분의 1 mv 제곱인데 m은 당연히 있는 거고 맞지? 그러면 v. 속력이 클수록 그 값이 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속력을 가지고 있으면 운동 에너지, 높이를 가지고 있으면 위치 에너지 될 겁니다. 자, 어쨌거나 자, 봐봐. 이놈들이 중력 수축한다. 수축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가운데로 모이는 거잖아? 그러면 이 중심이라는 바닥을 향해서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중심이란 바닥을 향해서 떨어질 거니까 높이가 감소될 거니까 위치 에너지 감소되겠죠? 대신 속력이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면 실제로 운동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빨라지면 온도 높아지면 빨라지잖아, 맞지? 그런 의미처럼 운동 에너지는 열 에너지 개념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면 열이 발생한다. 그러면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중력 수축 에너지, 이 에너지 때문에 원래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 두 가지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쨌거나 자, 중력 수축 에너지 발생에 의해서 감소된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를 생성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온도는 어떻게 된다? 올라갈 것이다. 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거의 3000 약간 안 되게 거의 3000K 정도가 막 올라갑니다. 자, 그랬을 때 색깔을 우리가 검붉은색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3000K. 자, 하나 더 물어볼게.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워왔을 건데. 자, 태양이 무슨 색깔이죠? 태양이란 별의 표면 색깔은? 빨간색. 태양의 색깔은? 주황색. 실버? 무슨 색깔? 노란색? 노란색. 오! 노란색 맞습니까? 하얀색. 하얀색. 태양은 별로 봤을 때 우리가 노란색 이야기하지. 노란색. 자, 참고로 가장 표면 온도가 높은 자, 무슨 색깔? 파란색. 파란색입니다. 가장 높은 자, 별 중에 가장 표면 온도가 높으면 파란색 이야기래. 가장 낮은 놈은 빨간색. 자, 이렇게 됩니다. 원래 색깔이 어떻게 되냐면 자, 적색, 빨간색. 가장 높은 것 청색. 중간에 우리 태양 같은 황색, 노란색. 그리고 다시 황색과 적색 다시 자, 청색 사이에 백색, 흰색. 자, 사이사이 넣습니다. 사이사이. 청과 백 사이에 청백. 황과 백 사이에 황백. 그러면 적과 황 사이는 뭐랄까? 뭐랄까요? 황적. 자, 원래 적색은 여러 가지 표현이 많잖아, 맞지? 홍도 있고, 또 주도 있고, 또 적도 있고. 그게 주황이라 그러지, 주황. 됩니까? 참고로 아까 태양이 노란색 잘 인식을 못 하는데,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돕니까?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돕니까? 지구가. 근데 지구 안에 있는 사람 봤을 때는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든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돌든 같게 인식할 수 있지. 맞지? 그래서 과거에는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돈다라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태양이 가는 길을 뭐라 불렀죠? 황도라 불렀지. 황도. 태양이 가는 길. 그 길목상에 있는 별들이 누구야? 탄생을 쓰고 있잖아. 사자자리, 물병자리. 이게 황도 12궁, 12개 별자리야. 어쨌거나 황도라 했지? 자, 달이 가는 길을 뭐라 부르죠? 달은 어떻게 보여? 무슨 색깔로 보여? 흰색. 백도라 그러지. 복숭아가 아니야. 황도, 백도, 태양이 가는 길, 달이 가는 길입니다. 자, 다시 갈게.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검붉은색이야. 참고로 저기 있는 적색보다도 온도가 더 낮단 말이지. 맞나? 원래 일반적으로 가장 온도 낮은 놈 우리가 적색, 빨간색 했을 때 약 3500K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원시별은 아직 진정한 별이 아니야. 진정한 별이라는 것은 스스로 핵융합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빛을 내고 있는 애들이야. 근데 얘는 아직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진정한 별이 바로 이 주결성입니다. 주결성. 자,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중심부의 온도가 자, 아까 여기서 3000K란 말은 이거는 표면 온도를 말합니다. 뭐 중심부는 이보다 더 높겠지. 그런데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까지 도달하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다. 자,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 도달하게 되면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우주 공간에 수소가 아주 많잖아, 맞지? 바로 이걸 재료 삼아서 별들이 만들어지고 당연히 별 역시 수소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거지. 자, 이들을 뭉쳐가지고 좀 더 큰 놈으로 만듭니다. 이게 바로 수소 핵융합 반응. 자, 그러면 수소 핵융합 반응, 수소를 뭉쳐서 좀 더 큰 놈을 만듭니다. 누굴 만들까? 헬륨을 만듭니다. 자, 수소 핵융합 반응.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 원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양성자 한 개랑 전자 한 개. 맞지? 자, 근데 이걸 뭉쳐서 헬륨을 만들 거야. 헬륨은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 전자 두 개 되겠죠? 그런데 질량을 따질 때 양성자와 중성자, 물론 중성자가 약간 더 크지만 양성자랑 중성자는 질량이 좀 비슷하다 그랬지. 근데 전자는 1800분의 1밖에 안 돼. 1800분의 1밖에. 그러면 내가 질량을 고려할 때 전자는 무시해도 되는 거지. 그러면 결과를 다시 이야기하면 수소는 양성자 한 개, 헬륨은 양성자 둘, 중성자 둘, 총 4개지. 맞아? 그러면 여러분들 헬륨 하나 만들려면 수소 몇 개 필요한 거예요?
4개 필요한 거지. 그래 질량이 비슷하겠지. 됩니까? 그래서 수소핵 융합 반응은 4개 수소를 뭉쳐서 1개 헬륨 만듭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할게. 여기서 델타, 이 세모는 델타를 의미하는데 변화량을 말합니다. 뭐 나중에 여러분들 수학에서 뭐 미분 배울 때도 쓰게 될 건데 몰라도 돼. 어쨌든 변화량인데 이게 뭐냐면 4개 수소 아까 자, 4개 수소랑 1개 헬륨이랑 질량이 비슷하다 그랬잖아. 맞지? 근데 약간 4개 수소가 약간 더 질량이 큽니다. 그러면 질량 큰 놈이 질량 작은 놈 변했을 때 질량이 남아 안 남아? 남겠죠. 근데 참고로 어떤 물질은 질량은 에너지가 될 수 있고 다시 에너지는 질량 될 수 있고 이거 누가 이야기했다고? 아인슈타인. 식이 뭐였죠? 그렇지. E는 mc제곱, mc 스퀘어. 기억납니까? 자, 그때 뭘 이야기했냐면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다면 중성자가 약간 더 질량이 크다 그랬어. 근데 질량이 크단 말은 결과적으로 이 질량 물질들은 에너지 될 수 있으니까 중성자 질량이 더 크단 말은 에너지가 좀 더 많다 그랬어. 에너지가 많으면 안정 불안정. 불안정해서 에너지 내놓으면서 양성이 된다 그랬지? 다시 이 양성자는 다시 주변. 초기 우주는 온도가 아주 높았잖아. 맞나? 온도 아주 높았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열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 그러면 양성자가 에너지 받아서 다시 중성자 되는 거지. 그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중성자와 양성자의 비율은 몇 대 몇? 1대 1이었다. 근데 우주의 온도가 계속 내려가잖아. 그러면 이 양성자라는 놈이 주변으로부터 열을 제대로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러면 중성자가 잘 돼 안 돼? 안 되니까 누가 더 많아진 거야? 양성자가 많아졌지. 몇 대 몇? 7대 1로. 기억납니까? 기억나지? 그거 이야기했어.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 남는 질량만큼이 바로 에너지화 되는 겁니다. E는 mc 제곱으로 그렇게 계산해서 에너지 값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런데 미리 이야기하는데 지금 수소가 뭉쳐서 헬륨이 됐잖아, 맞지? 그런데 다음에는 이 헬륨들이 뭉쳐서 탄소를 만듭니다. 다시 탄소가 뭉쳐서 좀 더 무거운 원소, 좀 더 무거운 원소, 좀 큰 놈들을 계속 만드는 거야. 이게 핵융합 반응이야. 됩니까? 근데 봐봐. 자, 모든 과정이 다 그래. 핵융합 반응은 다 그래. 뭐냐면 작은 입자들을 뭉쳐서 큰 입자를 만들 거야. 그렇지만 총 질량은 어떻게 된다? 아니, 총 질량 어떻게 돼? 감소되지. 그 질량 차이만큼 에너지가 돼서 나간다 그랬잖아. 맞나? 여기도 좀 더 작은 입자는 수소를 뭉쳐서 좀 더 큰 헬륨 만들었지. 그렇지만 총 질량은 증가 감소. 감소되면서 그 에너지 질량만큼은 에너지가 된다 그랬지. 맞아? 자, 이거는 계속 일어납니다. 별에서 계속 내부에서 일어나는데 이 핵융합 반응은 좀 더 작은 입자를 뭉쳐서 큰 입자를 만들 거야. 그렇지만 총 질량은 어떻게 된다? 감소된다. 질량 감소만큼이 에너지가 된다. 됩니까? 그러면 다음 단계까지 가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만들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철입니다. 철은 몇 번? 철은 참고로 원소분은 26번. 26번까지 만들 수 있어. 그런데 봐봐. 철 만들었잖아? 근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 있어 없어? 많죠? 얘는 26번밖에 안 되는데. 많잖아? 근데 철 다음부터는 이제는 에너지 값이 더 커집니다. 지금 다음 단계 내려왔단 말은 에너지가 가장 낮은 놈이지. 다음 단계 에너지 낮은 놈으로 내려오면서 그 에너지를 계속 방출한 거잖아. 맞습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이제는 오히려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아니라 철보다 무거운 놈을 만들려면 오히려 에너지를 넣어줘야지만이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질량 큰 애들 마지막 뭐 있다고? 빵 터지는 초신성 폭발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에너지가 풍부하니까. 에너지 공급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됩니까?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리가 이런 겁니다. 4개 수소가 있고 1개 헬륨이 있는데 4개 수소는 다 합치면 4.03이야. 근데 1개 헬륨은 4.003. 질량 어떻게 됐죠? 약간 줄었지? 그 질량 차이만큼이 에너지가 된다. 그 말이지. 됩니까? 이건 내용 있잖아. 굳이 위에 있으니까 그림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주결성 특징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자, 주결성 같은 경우에 바로 태양이 지금 주결성인데, 내부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죠? 자, 이 말이 뭐냐면, 태양의 내부에서, 태양의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 통해서 에너지를 막 만들어내고 있어. 그러면 에너지를 만들어낸단 말은, 열을 계속 만들어낸단 말은, 여러분 열 생기면 어떻게 하지? 팽창합니까? 수축입니까? 팽창하려 하겠지. 그래서 중심부에서 열 만들어내면서 바깥으로 막 밀어내는 압력이 작용하고 있어. 근데 태양은 질량 덩어리잖아? 그럼 질량 덩어리면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겠지. 그래서 끌어당기는 중력과 밀어내는 압력이 현재 평형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크기를 유지할 수 있는 거지. 태양 크기가 변합니까? 태양 크기 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근데 실제로는 미세하게 조금씩 커지고 있어. 중심부 온도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거든. 그렇지만 단기간에 본다면 일정 상태 유지하고 있는 거지. 됩니까? 바로 이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정역학적 평형이라고 불러. 됐고 몰라도 돼. 어쨌거나 밀어내는 힘과 끌어당기는 힘이 평형 상태라서 일정 크기 유지하고 있다. 됐지? 자, 이거는 바깥쪽으로, 그리고 중력은 안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지. 두 개 힘이 동일하기 때문에 크기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죠? 일정 크기를 유지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거 그림 목시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뭐 안 그려도 되고. 자, 내부에서 열 발생시키면서 외부로 바깥으로 밀려 하겠지, 맞지? 근데 기본적으로 중력 때문에 중심으로 끌어당기려고 할 거야. 맞지? 자, 두 개의 힘이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크기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걸 우리가 정역학적 평형이라 합니다.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자, 역학적이란 말은 힘의 관계에서 평형 상태에 이뤘다 그 말이잖아. 정자가 무슨 정자일까? 일정하다? 이거는 고유할 정자. 가만히 있다 그 말이지. 두 개의 힘이 같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 정역학적 평형은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자, 기압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밀려갑니까?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갑니까? 고기압이 저기압으로 가잖아, 맞지? 이게 바람이잖아. 근데 여러분들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 어떻게 되죠? 낮아지지. 그러면 끊임없이 밑에가 고기압, 위가 저기압이기 때문에 공기 상승 계속해야지. 느껴지나? 바깥에 나가면 여러분들 공기가 막 올라가는 게 느껴집니까? 아니잖아. 왜 그렇지? 밑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평형이거든. 이것도 정역학적 평형이야. 됩니까? 자, 넘어가고. 자, 그리고 주계열성. 자, 봐. 별의 진화 과정은 만들어지고 주계열성 된 다음에 나중에 우리 태양 같은 경우에 적색 거성이 됩니다. 그리고 맥동 병광선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행성상 성운으로 껍질 날아가고 가운데 백색 외성이 남아. 그러면 여러 단계 진화 과정이 있는 거지? 그 중에 주계열성이 가장 긴 기간을 차지해. 그래서 주란 말을 쓴 거예요. 주가 된다. 한 얼마 정도 차지할까? 전체 일생 중에 70, 80, 약 90%를 차지합니다. 약 90. 그래서 별의 일생 중 약 90%를 차지한다. 자, 그럼 이 말이지. 우리가 사람이 100살 되면 죽을 거야. 근데 이 주계열성은 1살부터 90살까지 차지한다. 그 말이지. 그럼 여러분들 밖에 나갔을 때 어떤 사람들이 많을까? 주계열성이 많겠지? 왜냐하면 90%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측했을 때 90% 정도 다 주계열성이라 그 말이 되는 거지. 됩니까? 자, 넘어갈게. 넘어되나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적색 거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색 거성. 자, 적색 거성. 적색을 띠고 있는 거자가? 클거자. 큰 별. 자, 그러면 적색 거성 볼게. 자, 거성이란 말을 쓸 정도로 태양이 만약 거성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적색 거성은 주계열성 때 별보다 수십 배로 커집니다. 실제 예상하는 건 우리 태양 같은 경우에는 100배 이상 커질 거라 예상하고 있어. 그렇지. 자, 그러면 태양이 수십 배 크기를 가질 건데 이놈, 자, 기본적으로 적색이란 말은 표면 온도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낮은 거. 표면 온도 낮습니다. 그렇지만 거성이라 부를 정도로 크기가 크다는 거지. 그래서 현재 표면 온도 낮다, 붉은색이다. 그렇지만 크기는 크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적색 거성이 됐단 말은 앞에 단계인 주계열성이 끝났단 말이잖아. 참고로 주계열성은 중심부에 있는 수소 가지고 핵융합 반응할 때, 그때를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중심부에 있는 자기가 쓸 수 있는 수소를 다 썼다면 더 이상 주계열성이야, 아니야? 아닌 거지. 참고로 그놈이 가지고 있는 수소의 약 15%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중심부에 있는 걸 다 썼다면 이제 자, 아까 그렇지. 헬륨으로 다 바뀌었단 말이잖아, 맞지? 그럼 핵융합 반응 끝났을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핵융합 반응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가열시키면서 막 팽창하는 힘이 있지. 내부 압력이 있는 거지. 근데 원래 아까 두 개의 힘이 내부 압력과 뭐라고? 중력이라고. 그러면 중력과 내부 압력 서로 균형 상태에 있었잖아. 근데 내부 압력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는? 내부 압력이 작아지지. 에너지를 못 만드는데. 근데 중력은 변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누가 더 커지는 겁니까? 중력이 커지죠. 중력은 그대로인데 내부 압력은 작아졌으니까. 맞나? 그러면 중력이 커졌다. 뭐 할까? 수축하겠지. 다시 수축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생성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는 말은 자, 내부 압력과 중력 중에 내부 압력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중력이 커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중력이 커지면 다시 뭐 한다고? 다시 수축한다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수축하면 또 무슨 힘이 생깁니까? 자, 낙하합니다. 중심으로 낙하한대. 중심으로 또 낙하한대. 수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되는 거지. 감소된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거고 결과적으로 열과 빛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열이 발생해서 중심부의 온도는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참고로 이 과정은 매번 똑같이 일어납니다. 어떤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이 균형 깨지겠지? 또 수축하는 거야. 그러면 수축하면 온도 계속 올라가겠지? 자, 이제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아까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온도가 얼마였죠? 1000만 K. 그러면 우리 태양의 중심부 온도도 1000만 K 이상이겠네? 참고로 우리 태양은 중심부가 1500만 K입니다. 이 정도 예상하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서 이제 1억까지 올라가면 1억까지 올라가면 이제 두 번째 핵융합 반응인 자, 지금 재료는 헬륨이 풍부하잖아, 맞지? 자, 이 헬륨이 뭉쳐서 아까 뭘 만든다 그랬죠? 탄소를 만듭니다. 바로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헬륨 핵 융합 반응, 헬륨을 뭉쳐서 아까 탄소를 만들 거야. 자, 여러분들 헬륨은 몇 번? 2번.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잖아, 맞지? 일단 전자는 제가 이야기할게. 전자는 가벼우니까. 자, 탄소는 몇 번이죠? 6번. 탄소는 그러면 양성자 몇 개? 6개, 중성자 6개, 12개지. 헬륨은 아까 2, 4개지. 그럼 4개를 12개로 만들려면 몇 개 필요하죠? 몇 세트? 3세트 필요한 거지. 그래서 3개의 헬륨이 뭉치면 역시 탄소를 만듭니다. 봐, 과정 똑같아. 좀 더 작은 놈을 만들어서 좀 더 작은 놈을 뭉쳐서 큰 놈을 만들지? 그렇지만 총 질량은 어떻게 된다? 감소된다. 그 질량 차이만큼 역시 다시 에너지화 된다. 이 과정은 계속 반복됩니다. 이거 다 쓰고 이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또 다음 단계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될까? 원래 수축했다가 온도 높아지고 또 다음 단계가 일어나고 또 수축했다가 온도 높아지고 또 다음 단계가 일어나고 뭐까지 만든다고? 철까지 만든다고. 가봅시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볼게. 이거야. 자, 봐. 아까 중심부의 온도가 이제 얼마 됐다고? 1억까지 갔다고. 자, 중심부의 온도가 1억입니다. 자, 중심부는 수소가 다 헬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 반응 아까 중심부 다 끝났다 그랬잖아, 맞지? 그러니까 수소의 중심부에 있는 수소가 다 헬륨으로 바뀐 상태야. 이게 1억 K까지 됐는데, 자, 봐. 원래 우주 공간에 수소가 아주 많지, 맞지? 이걸 재료 삼아서 지금 별들이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면 중심부의 수소는 다 썼지만 주변에는 아직 수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아직 주변에 수소는 아직 많이 있는 상태잖아. 맞지? 그런데 중심부가 1억이야. 자, 당연히 바깥으로 가서 온도 어떻게 되죠? 낮아지겠지. 그렇지만 1억, 9천만, 8천만, 7천만 될 거야. 수소가 있는 곳에 1000만 K 이상 되는 영역이 생겨 안 생겨? 생기겠죠. 그러면 1000만 K 이상이 되는 지역과 그곳에 수소가 있어.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나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중심부에는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지만 주변은 1000만 K 이상 되는 지역에 수소가 있는 곳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함께 일어나는 거지. 이중으로 일어나는 거지. 됐나? 자, 그러면 이거 똑같은 거야. 필기 안 해도 돼. 자,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봐봐. 내가 패딩 점퍼를 입고 있어. 중심부에서는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내 점퍼에서는 지금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 이 껍질에서 이 패딩 점퍼에서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을 만들어내겠죠? 그럼 뭐 할까? 팽창하지. 이렇게 팽창하는 거야. 이렇게 커지는 거야. 그래서 수십 배, 100배 막 커져가지고 큰 별 된 거 이게 바로 적색 거성입니다. 됩니까? 자, 그러면 하나 더 언급할게. 자, 예를 들어서 자, 넘어갈게. 자, 예를 들어서 잠깐만. 예를 들어서 자, 지름이 100배가 됐어. 그럼 표면적은 몇 배가 되죠? 표면적은 지름이 또는 반지름이 100배가 되면 표면적은 200. 자, 구의 표면적 식이 어떻게 되죠? 꼭 구가 아니더라도 일단 구의 표면적은 반지름이 R이면 9의 표면적. 원의 넓이는 그래 파이R 제곱 되겠죠? 9의 넓이는 4파이R 제곱. 부피는 3분의 4 파이R의 3승. 됐나? 자, 그러면 어쨌거나 봐. 4가 붙든 말든 파이R 제곱이야. 그러면 지름이 100배가 되면 표면적은 몇 배? 10,000배가 되는 거지. 맞습니까? 봐봐. 좀 전에 얘는 주계열 때보다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낼까 적게 만들어낼까? 많이 만들죠. 중심부에 헬륨 핵 융합 반응도 일어나고 그 주변 껍질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도 일어나고. 맞나? 에너지는 월등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100배 만들어낸다 칠게.
예를 들어 100배 만들어냈다. 그렇지만 표면적은 몇 배라고? 10,000배라고. 그 말은 에너지는 100배로 만들어내지만 표면적이 10,000배로 넓어. 그러면 에너지가 빠져나간 구멍이 면적이 넓단 말이잖아. 그럼 같은 면적의 온도가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에너지 더 많이 만들어내지만 표면적이 너무도 많이 늘어서. 됩니까? 자, 그래 정리를 하면 외곽부가 팽창하고 그리고 크기는 커지지만 표면 온도는 낮아진다. 표면 온도가 낮아지는 이유가 표면적이 너무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에 가볼게.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태양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단계 핵융합 반응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축,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수축을 하겠지만 현재 수축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 정도의 다음 단계에 일어날 정도의 온도까지 안 올라가. 끝나는 거지. 그럼 제일 마지막에 헬륨이 뭐로 바뀌었다? 탄소로 바뀌었지. 그리고 바깥층에 있는 수소들은 헬륨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마지막 층에는 아직 수소가 남아있겠지. 그래서 이런 층상 구조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음 단계는 더 이상 에너지를 못 만들어. 열을 만들어내지 못해. 그전에는 계속 평형 상태였잖아. 맞지? 내부에서 만드는 에너지 때문에 내부 압력이 밀어내는 것. 중력이 끌어당기는 것. 근데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뭐 한다고? 수축하겠지. 자, 그러면 수축하면 봐봐. 수축하면 계속 온도가 다시 수축하면 온도 높아지겠죠? 근데 다음 단계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지만 온도가 너무도 높아져서 다시 온도 높아지면 그 압력 때문에 다시 밀어냅니다. 근데 또 밀어내다 보면 온도 어떻게 될까? 낮아지겠죠? 그러면 너무도 온도 낮아서 다시 수축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 이런 거야. 자, 내가 고무줄이 있다면 내가 고무줄을 딱 당겼어. 탁 놔버리면 내가 딱 와서 딱 정지해버립니까? 아니지. 출렁거리지. 그래서 우리 지구도 계속 나중에 우리 태양도 어떻게 되냐면 수축과 팽창 계속 반복합니다. 수축과 팽창. 그러면 크기가 막 변하겠지? 밝기가 변해 보이겠지? 이걸 바로 우리가 밝기 변하는 별, 변광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맥박이 뛰는 것처럼 밝기가 변해서 맥동 변광성이랍니다. 몰라도 돼. 자, 근데 수축과 팽창, 수축, 팽창 반복하다가 이 껍질은 나중에 쭉 우주공간 날아가 버립니다. 이걸 뭐라 부르냐면 이걸 행성상 성운이라 불러. 껍질 부분 쭉 퍼져버리면 성운처럼 보이겠죠? 근데 그 모습이 둥근 모양 바로 행성처럼 보인다 해서 행성상 성운이라 불러. 그런데 가운데는 날아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애들이 있겠지. 이놈들이 수축해서 백색 외성이 됩니다. 백색 무슨 색깔? 흰색. 외자란 말이 무슨 외자일까? 왜소하다. 일본 외구할 때 그 외자. 일본 외구할 때 일본 외구가 무슨 뜻이야? 체구가 왜소하다, 작다. 일본 애들 작잖아. 옛날에 그렇게 불렀던 거지. 외구라고. 자, 그러면 정리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게 바로 백색 외성 뻗어나가는 게 행성성운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도 마찬가지 백색 외성 행성상 성운 있고,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이 그림이 문제로 잘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가 가운데 역시 흰색, 백색 외성 있죠? 자, 행성상 성운, 행성의 모양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백색 외성, 자, 왜소할 외자야, 작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이놈들은 백색이란 말은 흰색이라 그 말이 되겠죠? 자, 이놈들은 작은 흰색을 띠고 있더라. 자, 크기는 작다. 자, 근데 이놈들은 아까 중심부가 수축해서 남아있다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밀도는 아주 크겠죠. 참고로 이놈이 우리 태양은 좀 작은 편에 속해. 우리 태양은. 그러면 백색 외성을 만들 수 있는 애들, 우리보다 일반적으로 질량 큰 애들도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백색 외성은 일반적으로 자, 크기는 거의 지구 크기 정도입니다. 근데 질량은 태양 정도의 질량이야. 그 정도로 밀도가 아주 높다 그 말이지. 태양이 지구만큼 수축한단 말이니까. 되겠나? 태양이 한 몇 배 크죠, 우리보다? 참고로 지름은 지구보다 100, 900 큽니다. 이게 다 수축해서 지금 지구만큼 된다 그 말이지. 아주 밀도 크겠죠? 자, 그리고 더 이상 핵융합 반응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축도 할까 안 할까? 핵융합 반응해야 핵융합 반응 에너지가 나올 거잖아, 맞지? 그리고 더 이상 수축해 안 해? 안 한다. 수축해야 아까 중력 수축 에너지가 생기지. 감소된 위치 에너지 생길 거잖아? 그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 이놈은 더 이상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점차 계속 지금은 흰색이지만 식어가겠지. 지금은 흰색이지만 온도 계속 낮아지면 나중에 갈색되고 나중에 검은색 됩니다. 안 보인다 그 말이야. 흑색 외성이라고 불러. 좋아. 점차 냉각돼서 나중에는 안 보일 정도로 된다. 그리고 아까 중심부에는 대부분 뭐라고? 이제 반응 아까 다 끝나면 뭐만 남았죠? 탄소만 남았지. 대부분 탄소입니다.
물론 우리보다 좀 더 질량이 큰 놈이라면 산소까지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색외성은 탄소 또는 산소로 되어 있다. 우리 태양 같은 경우는 거의 탄소만 남게 되더라. 우리 태양의 나이가 얼마쯤 되죠? 태양의 나이가? 50억. 50억. 수명을 우리가 100억으로 보거든? 근데 우리 우주의 나이가 얼마쯤 되죠? 138억. 그래서 뭐 우주가 만들어지고 한참 뒤에 우리 태양을 만들어진 거지. 우리 지구의 나이는 46억 정도. 먼저 태양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만들어졌겠지. 그 1분대. 되겠나? 자, 다시 갈게. 아까 이런 것들 가졌고 마지막으로 행성상송은. 요거만 쓰고 끝낼게. 자, 행성상송은 아까 껍질 날아간다 그랬죠? 그래서 별의 외곽 수축 팽창 반복하면서 그 외곽부에 있는 일부가 공간으로 날아가면서 행성상송을 이루더라. 자, 이제 적색 초거성을 할 건데 뭐 적색 거성이 초거성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좀 더 큰 별의 질량 큰 별들의 과정인데 자, 얘는 태양의 수백 배 크게 되는 겁니다. 자, 적색 거성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십 배의 크기 이렇게 얘기했잖아, 맞지? 우리 태양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한 100배 정도 커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훨씬 더 큰 크기로 변하는 건데 이거는 질량 큰 별들의 진화 과정. 자, 갈게. 자, 그러면 이것은 태양보다 아까 질량 큰 별들 이야기했는데 일반적으로 저런 진화 단계를 거치려면 지금의 태양 질량보다 8배 이상 되는 애들, 그런 별들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세분화시키지 않아도 되고 어쨌든 질량이 큰 별들의 진화 과정이다. 자, 그래서 얘는 아까 우리 태양 같은 경우에는 헬륨의 융합 반응이 마지막이야. 근데 우리 태양보다 질량이 약간 큰 애는 탄소가 아니라 산소까지 만들어내는 과정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량이 아주 큰 애들은 다음 단계 거쳐가지고 계속 좀 더 큰 원소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지. 마지막에 뭐까지? 철까지. 철은 몇 번이라고? 26번이라고 그랬습니다. 철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철은 중심부에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 현재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놈이다. 이거는 26번이라고 그랬다. 자, 그러면 원래 우리 태양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우리 태양은 제일 마지막에 중심부에 뭐 있었죠? 우리 태양은 제일 마지막에 탄소 남았었지. 그 다음에 외곽부에는 현재 보면 그 바깥층에는 수소가 헬륨 바뀐 헬륨이 있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수소가 안 쓰였잖아, 맞지? 수소가 고스란히 남아있었지. 거의 3층 구조 가졌지만 얘는 아주 다양한 여러 층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지. 현재 보면 안쪽이 가장 온도 높기 때문에 현재 가장 다음 마지막 단계까지의 핵융합 과정이 있었던 거고 그 전 애들이 있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얘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원소들 있지. 걔들도 중간중간 다 있습니다. 걔들은 그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양이 적을 뿐이고. 되겠지? 자, 넘어갈게. 넘어가도 됩니까? 자, 질량이 따른 별의 진화 과정인데 이거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 자료에 있는데 질량이 작은 별 같은 경우에는 적색 거성, 행성상성은 백색 외성이 제일 마지막 단계지만 질량이 큰 별들 같은 경우에 초거성이 되었다가 자, 이놈도 마지막 봐봐. 마지막에 핵융합 반응이 다 끝나게 되면 더 이상 에너지를 중심부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뭐 할까? 뭐 할까? 폭발하기 전에 뭐 할까? 왜 폭발하는 거야? 그게 수축하는 거지. 중심부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내부 압력이 생기면서 그 중력을 이겨내고 밀어내는 거잖아. 근데 중심부에서 더 철까지 만들었다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없잖아. 에너지 만들 수 있는 과정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못하니까 수축할 수밖에 없지. 근데 수축하면 온도 어떻게 된다? 올라가고 또 급격히 수축하면서 나중에 꽝! 현재 마지막에 폭발하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자, 참고로 원래 일반적으로 태양이 10배 정도면 또는 8배 정도면 이 위에 있는 이런 질량 작은 별에 지나가서 거치게 되는 거고 이거보다 크면 10배 이상 되게 되면 또는 8배 이상 되게 되면 이제 다음 단계인 이거 초거성, 초신성 폭발,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 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폭발하고 남은 게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이야. 그러니까 중성자로만 되어 있는 것,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 두 개 중에 누가 더 질량이 클까? 블랙홀 더 큽니다. 얘는 30배 이상 태양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질량이 엄청나게 큰 별들이 가능하다. 그 말이 되겠지? 됐나?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초신성 폭발. 자, 참고로 봐봐. 초신성에서 신자가 무슨 신자? 네오신. 네온별이야? 자, 신성하면 왜 신자 썼을까? 무슨 신? 새로운 별. 그 말이지. 자, 봐. 이런 거야. 자, 원래
이놈은 원래 밝은 별, 큰 별이잖아, 맞지? 근데 밝은 별이라도 아주 멀리 있으면 안 보이겠지? 맞나? 그럼 우리가 밤하늘 볼 때 원래 이 자리에는 별이 잘 안 보였어. 없는 자리였어. 근데 이놈이 저 멀리 있긴 있지만 너무도 멀어서 안 보였을 뿐이지. 근데 이놈이 꽝 터지게 되면 그때 반짝할 거니까 보이게 되겠지. 새로운 별이 나타나다 생각했다는 거지. 그게 신성이야. 되겠나? 또 이런 거 마찬가지지. 예를 들어서 실버가 저 한 10km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 담배불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맞지? 근데 다이너마이트를 담배인 줄 알고 불 붙였다가 꽝 터지게 되면 보이겠지? 그런 것처럼. 되겠나? 자, 다시 갑니다. 어쨌거나 초신성은 중심부에 철로 구성되어 있는데 더 이상 핵융합 반응하지 않잖아, 맞지? 그러면 뭐 어떤 과정 거친다? 수축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놈이 폭발하게 된다. 그 말이었죠. 자, 이때 이 폭발이 좀 의미 있다 그랬죠? 막대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원래 철까지 만들어내는 과정은 계속 질량이 감소하게, 총 질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어쨌거나 총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게 되는 거였지. 왜냐하면 남는 에너지만큼이 에너지가 돼가지고 질량만큼 에너지가 돼서 빠져나가는 거였으니까. 자, 근데 철보다 무거운 애들은 이제는 에너지를 오히려 공급받아야 될 수 있는 거였어. 그래서 이때 폭발할 때 생기는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철보다 무거운 옷을 생성할 수 있는 거였지. 그래서 이 단원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과정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 헬륨 외의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 바로 초신성 폭발, 이런 것들 있다는 것이.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 중성자별은 중성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초신성 폭발 후에 중심핵에 더욱 수축된 다음에 중성자로만 이루어진 별을 중성자별이라고 한다. 자, 지난 시간에 백색외성 설명할 때 백색외성은 더 이상 수축해야 안 해? 수축 안 해서 더 이상 중력 수축 에너지도 못 만드는 애라 그랬잖아, 맞지? 자, 근데 걔들 이런 거야. 자, 수축하게 되면 원자들이 가까워지게 되겠지? 근데 원자의 제일 바깥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자들이 있는 거지? 그럼 원자가 가까워진단 말이야. 전자끼리도 가까워지는 거지. 근데 전자끼리는 무슨 힘이 있죠? 밀어냅니까? 끌어당깁니까? 밀어내는 거지. 최대 밀어낼 수 있는 만큼만 딱 들어간 거야. 더 이상 수축하지 못하는 거지. 근데 이놈은 백색 외성보다 질량이 커 작아? 엄청나게 큰 놈이죠. 그러면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하겠지. 그래서 이 전자들이 밀어내는 이 반발력을 이겨내고 더 가까이 붙어버리는 거야. 그럼 전자가 어떻게 되냐면 전자끼리는 여전히 밀고 있잖아, 맞지? 이 전자가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누구와 만나? 양성자와 만나면서 결과적으로 중성자가 된다. 그 말이야. 됩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몰라도 돼. 그렇게 됐다는 것.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블랙홀. 자, 이놈은 아주 밀도 크잖아, 맞지? 블랙홀을 형성하고 빛까지 현재 끌어당길 정도로 표면 중에 아주 크다는 것. 자, 중성별. 자, 그림 하나 볼 건데, 자, 참고로 중성자별 같은 경우에 반지름이 10km 정도 됩니다. 근데 질량은 태양보다 더 커. 그러니까 우리 부산 크기 정도, 부산보다 약간 더 큰데, 이 정도의 크기인데, 이제 보면 질량은 태양보다 더 큰 질량. 밀도가 엄청나게 높겠죠? 그렇지? 그 백색외성 기억납니까? 백색외성은 태양 정도의 질량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백색외성은? 지구 크기 정도. 걔도 밀도 크지만 얘는 월등히 더 큰 거지. 됐나? 자, 무거운 별 죽은 블랙홀 됐고. 자,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나중에 우리 질량 작은 애들도 우주 공간에 행성상 물질을 뿌려버리죠. 그리고 현재 보면 마지막 백색외성은 그대로 치고 가겠지만 초신성 폭발 같은 경우에도 어때? 다시 자기들이 만들었던 물질들, 다양한 물질들은 우주 공간에 또 퍼뜨려 주는 거지. 그럼 이것들 다시 이것들 재료 삼아서 새로운 별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겠지. 그런 것들 순환하는 의미에서 그림을 제시한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봅시다. 1번. 어렵지 않습니다. 자, 태양 정도의 질량 가진 별의 진화 과정. 지금 주계열성 질량 작은 놈이니까 적색 거성됐다가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이 되겠지? 자, 문제 갈게. 자, 기본적으로 이놈, 자, 주계열성이란 말은 1000만 K 이상 될 거잖아, 맞지? 중심부의 온도가. 그리고 적색 거성됐단 말은? 적색 거성은? 1억 K 이상 되겠죠? 왜냐면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1억 K 정도 될 겁니다. 자, 태양은 현재 가에 해당한다. 주계열성 맞습니까? 맞죠? 자, 중심부의 온도는 나가 가보다 높다. 아까 주계열성은 중심부가 1000만 K 이상, 적색 거성은 1억 K 이상. 그러면 나가 더 높을 수밖에 없겠지. 다음 단계 과정이 일어나는 애들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다에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철보다 무거운 건 어떤 과정? 초신성 폭발.
자, 2번. 그림은 어떤 별의 진화 과정 일부를 나타낸 것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자, 기억 단계에서 별의 질량은 태양보다 작다. 지금 기억 과정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바로 별의 내부에서 중심부에서 철을 합성한 게 보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내부에서 핵융합 통해서 여러 원소들을 만들어내는데 철까지 만들어냈단 말은 아주 질량이 큰 별이었단 말이 되겠지? 자, 그래서 별의 질량은 태양보다 작다. 이 말은 틀렸다가 되겠지. 자, 지금 기억은 주결성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 단계인 초고성 때 철까지 만들어낸 질량이 큰 별이다. 그래서 마지막 과정에 초신성 폭발이 있는 거지. 자, 니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초신성 폭발로 생성된다. 맞는 말이죠? 철보다 무거운 애들은 오히려 에너지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그 열, 에너지를 현재 이용해서 좀 더 큰 원소들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 자, 디귿 초신성 폭발로 방출된 물질들의 일부는 새로운 별의 재료가 된다. 자, 폭발하면서 우주 공간에 퍼뜨리게 되고 다시 이것들은 성운의 일부가 되면서 새로운 별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된다. 맞는 말 되겠죠? 계속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답은 4번. 좋아. 자, 어떤 별의 진화 과정인데 자, 초거성, 초신성 폭발, 중성자별, 질량이 큰 별, 작은 별? 큰 별.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의 진화 과정. 태양은 질량이 작은 놈이라 그랬죠? 이건 현재 훨씬 더 질량이 큰 별이 될 것이고. 자, A 과정 성운이 수축하여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진다. A 과정. 자, 성운이 기본적으로 수축할 때 온도 올라가는 거 맞지? 이 기본적으로 중심을 향해서 낙하한다 그랬잖아. 맞지? 이게 바로 중력 수축 에너지. 자, 이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기본적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온도 계속 올라가다가 주결성 되려면 얼마까지? 중심부의 온도가 수소 핵융합 반응. 1000만 K였죠? 그래, 주결성 시작하는 거잖아. 맞지? 1억 K는 헬륨 핵 융합 반응. 자,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다. 맞습니까? 맞죠? 맞지? 그 답은 4번. 자, 4번. 과학신문 기사 일부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 자, 기억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바로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기억 맞는 말. 자, 니은. 자, 니은의 질량은 태양 질량보다 크다. 자, 개성운을 만든 별인데 이 개성운은 바로 초신성 폭발을 거친 거야. 그러면 초신성 폭발을 할 수 있는 별은 바로 질량이 큰 별을 말하는 거지. 태양보다 질량 크다. 맞는 말. 자, 디귿. 핵융합은 A에 해당한다. 자, 질량이 큰 별 같은 경우에 핵융합 과정 통해서 현재 내부에서 철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A는 현재 핵융합 과정 맞다. 자, 5번 어느 주결성 탄생 진화 과정 나타내는 것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적색 초거성 단계를 가지고 있어. 그 말은 질량이 큰 별이 된다. 그 말이 되겠지. 자, 그리고 적색 초고성 다음에 초신성 폭발하게 되고 이거의 잔해가 블랙홀 또는 중성자별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 물질들 우주 공간에 퍼뜨리게 되면 새로운 별이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지. 자, 기억. 자, 기억과 태양은 질량이 같다. 아니지. 태양은 질량이 작은 별에 속합니다. 자, 이것은 질량이 큰 별이다. 자, 니은. 자, 기억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자, 지금 기억에서 바로 주결성에서 이야기했는데 참고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자, 주결성에서는 수소 핵융합 통해서 헬륨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 자, 디귿. 초신성 폭발은 디귿에 해당. 맞는 말 되겠죠? 자, 6번. 가는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 내부 구조. 나는 초신성 폭발 나와 있습니다. A와 B는 각각 철과 수소 되어 있는데 참고로 수소가 제일 외곽층에 존재하고 있는 거지. 질량이 큰 별 같은 경우에 초거성의 단계를 거치면서 자, 핵융합 과정이 다음 단계 계속 거듭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만들 수 있는 철까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중심부에는 철, 제일 외곽부에는 수소가 존재한다. 자, 기억. 원자 번호는 A가 B보다 크다. 수소는 1번, 철은 26번이니까 B가 더 크겠지? 자, 니은. 가의 중심으로 갈수록 가벼운 원소로 이루어진다. 아니지. 수소가 1번으로서 가장 가볍고 자, 내부로 갈수록 핵융합 과정을 좀 더 거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좀 더 뭉쳐져 있는 좀 더 큰 입자, 질량이 큰 애들이 존재한다는 거지. 자, 디귿. 나의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 생성. 맞는 말이죠. 초신성 폭발 통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더라. 자, 이렇게 한번 볼까? 그렇지. 답은 4번.
자, 가와 나는 질량이 서로 다른 두 별 진화 과정 돼 있는데 가는 철까지 만들었고 나는 탄소까지 만들었잖아. 맞지? 그럼 질량이 누가 더 큰 별? 가가 되겠죠. 가볼게.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 모두 다 끝났다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큰 질량체를 만들어낸 게 질량 큰 원소를 만들어낸 게 현재 질량이 더 크다 되겠죠. 자, 지금 질량 큰 별과 질량 작은 별 나눌 수가 있을 거고 가는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의 진화 과정 아니지. 이건 질량 큰 별이잖아. 맞지? 이제 나가 맞을 거고. 자, 중심부의 온도는 나보다 가에서 높다. 참고로 좀 더 다음 과정에 핵융합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중심 온도 그만큼 더 올라갔기 때문이잖아. 맞지? 그래서 현재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 있는 게 중심부 온도가 더 높을 것이다. 자, 원소의 양성자수. 이 양성자수가 뭘 의미하죠? 원자, 본놈 말하잖아. 맞지? 됐나? 어쩌면 좀 더 무거운 놈 말할 거잖아. 맞지? 자, 그래서 양성자수는 기억보다 니은이 작다. 기억은 몇 번? 철은 26번이라 그랬고 탄소는 6번이잖아. 맞지? 그래서 철이 훨씬 더 무겁고 양성자수가 많을 것이다.